금요 미스테리! 우! 네,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가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전승희 변호사님의 다리가 다 나았습니다. 네, 다 나은 건 아니고 지금 재활 치료 중입니다. 휠체어도 네. 이제 안 타고. 네, 드디어 휠체어를 안 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예,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인대가 아이고 이제 끊어져가지고 끊어지기까지 했어요. 끊어져서 세상에. 깁스를 했습니다. 큰 부상이었네. 네.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네, 1일 맞습니다. 정도까지 했으면 옛날에 송병길 대표도 그러셨는데 네, 소개도 안 했는데 먼저 들어오셨고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축하해야 하는 이유가 제가 매주 모셔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해방이다. 네, 김동기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보자 일에서 드디어 해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가운데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치고 들어오신 우리 의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수식어 붙이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를 네, 맞습니다. 하는 네. 우리 양희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당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그리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를 추구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 형이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 광명시 을 쪽에 사무실 지역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출근 인사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경기도 광명시 을 네. 사무소 여신 거를 경기도 공식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당원들과 유권자들 앞에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도 하고 겨루기도 하고 해야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돌아와서 소개를 처음 할 때 이렇게 해드렸어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라는 수식어를 앞에 쓰시는데 사실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자, 의원님 문자를 자주 이렇게 받아봐요. 네. 근데 앞에 꼭 이렇게 바람과 해를 처음에 닮은 정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닮았다는 거예요.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는 뭐예요, 도대체? 네. 바람 에너지, 햇빛 에너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의 공짜 에너지, 연료가 필요 없는 에너지, 수입 안 해도 되는 에너지, 그리고 쓰레기가 없는 에너지, 그 자연 에너지가 바람과 해죠. 우리나라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가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적 자원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자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네, 햇빛도 독일보다 30%가 더 좋고, 그리고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에서 부는 바람 에너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에너지도 많고, 산에서 산가꾸기를 잘한다면 산림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를 몇 배를 쓰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탄 발전 원전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에너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다른 에너지를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석탄과 원자력을 써왔지만 이런 햇빛과 바람 에너지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자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나가자. 그게 우리 현 세대, 어른 세대의 책임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정치가 답답하잖아요. 네. 시원한 바람 같은 정치. 네. 그리고 정말 그 약자들을 돌봐준 마지막 보루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햇빛처럼 따뜻한 정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중의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일단 이게 풍력 발전 그리고 네. 태양열 발전이라고 하니까 태양광.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환경운동 간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럼 왜 하필 바람이냐 해냐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한데 이게 에너지 차원이구나.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에너지예요. 온실가스의 87%일 겁니다.는 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 사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자연 에너지로 바꾸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죠. 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어떤 정체성, 의원님의 정체성을 담은 수식어였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언제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변호사님이 해주시니까 토스. 네네네. 저는 아까 그 구봉기 소장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문자에 소개되는 양희원 의원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양희원 의원님을 소개해 드릴 때
민생 개혁의 최전선에서 정말 창의자, 방패가 되어주시는 든든한 의원님이 아니신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잠깐만. 갑자기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어느 부분에서요? 어느 부분에서요? 바로 이제 아시겠지만 양영희 의원님은 정치인이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끄셨던 대표적인 환경 운동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제기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가 있으시고 민주당 최전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네. 민생 얘기를 하길래 어느 부분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생 얘기라서 저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네. 네, 제 첫 번째 질문이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서 아, 네, 저는 그렇군요. 제 역할을 네. 제일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네, 네. 그 세 번 질문은 음. 잘 아시는 이제 구본기 네. 소장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고 네. 저는 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국민 여론 80% 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의 어촌계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게 방류가 한번 시작되면 30년, 50년, 100년 이후에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민들조차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직접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런 시찰단, 그 의원님 시찰단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이라든가 관계자들이 그 만남을 회피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무엇보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현 정부의 시찰단 방문 전에 이미 의원님들께서 큰 뜻으로 정말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제 방문하셨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원내 대책단을 만든 거는 작년 9월이었어요. 작년 9월. 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동경전력이 일본 정부, 그러니까 경제산업성이죠. 같이 해서 그 방류를 결정한 게 한 4월인가 그랬고, 맞아요. 그때 그래서 네. 북에서 논평 나왔어요. 네, 너네 네, 음료수로 네. 먹어라.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군요, 벌써. 네. 그리고 7월 달에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당에서는 이제 9월 달부터 대책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처음 대책단을 구성을 할 때는 정말 이 다 핵종 제거 설비, 핵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방출을 한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불안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잠재우고 설득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아하. 저희의 목표는. 일단은 먼저 자료를 확보하자. 이제 자료 확보하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오염수 현황이 어떤지, 그렇지. 그리고 다핵종 제거 설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국무조정실의 TF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TF단 다 불러다가 간담회도 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 작년 4월이면은 정권교체 전이군요. 아니요. 그 이후에 그 저희가 이후에? 9월 달이니까 9월 달에 아. 구성하고 나서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현재 받은 자료가 뭔지 동경전력으로부터 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 연안에 있는 그 연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자문해주고 있는 뭐 패널 과학자라고 하던데 6명의 과학자들과 국제회의를 통해서 현재 상황도 파악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제해양법 제소가 가능한지 또 국제 변호사들하고도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저희가 쭉 해왔어요. 근데 그건 별로 이슈화가 안 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돼요. 보도가 그러네요. 되고 그게 역으로 네. 우리나라한테 보도가 되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일본을 방문을 한번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 되겠다 빨리 일본 가서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한 거는 자료를 좀 확보를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그때 9월 달에 대책단을 구성하고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을 때 네. 그 사이에 자료 요청도 하고 그리고 IAEA에 파견 보낸 김홍석 박사,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파견 보내는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을 정무위에서 윤영덕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국정감사 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리고 과방위에서 이정문 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또 이것저것 자료 요청도 하고 저희도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 너무나 놀랍게도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자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정부 내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저는 자료가 한덕수 없어요? 총리의 저 뻔뻔한 저 얘기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려면 자료가 없어요. 대박이다. 자료가 없어요. 그 뭘 가지고 있었냐?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다 분석해서 방류를 결정했던 그 심사 자료만 있는 거예요. 와. 그 심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한 거 응답하고 그것도 3월 달에 요청을 하면은 9월에나 받아요. 아. 그게 마지막 받은 게 9월 달 자료였어요. 마지막 받은 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태평양 도서국가 연안 포럼에 그 자문하고 있는 패널 과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너무나 경악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이 탱크가 1000톤짜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1000톤짜리 탱크가 지금 현재는 1073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얼마 전까지 1066개였는데 지금 1073개로 또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탱크의 오염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데 채취를 하는데 네. 섞지 않고 위에만 떠서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염된 물질들이 밑에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걸 위에만 살짝 떠가지고. 그러니까 샜다는 이 거잖아요. 오염물질이 수돗물처럼 야.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은 그 폭발하면서 모든 기자재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녹아내리고 막 그렇죠. 그런 게 지하에 떨어져 있고 거기에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고 사람은 접근도 못하니까 아무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철근, 뭐 기자재, 해결료 이게 서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걸 데브리라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지하수가 스며들어와서 거기서 녹아 나온 거를 빼낸 거거든요. 근데 흙도 섞여 있고 뭐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 다액정 제거 설비를 거치고 나온 거예요. 모든 이것도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사과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처리한 게 있고 처리 안 한 게 있다. 네. 처리한 건 깨끗하고 처리 안 한 거는 뭐 19,900배 기준치의 19,900배까지 오염돼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오염수가 한 번 다 처리되고 나온 거예요. 아. 다 처리되고 나온 거고 나온 것에 대한 그 전후의 그러니까 알프스 전후 이거를 데이터를 할 때 데이터를 하려면 시료를 채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위에 있는 것만 떠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국제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동경전력 자료는 그렇다. 그리고 그 자료에 들어있는 이제 핵종이 뭐가 있는지 막 복잡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 방사성 핵종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중에 세슘과 스트론튬의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자,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없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놀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물어봤어요. 네. 이 PIF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이 데이터를 원자료 데이터잖아요. 네. 오염수의 현황을 파악한 데이터 아무리 윗물만 떴다 하더라도 그렇죠. 가지고 있냐? 없어요. 대단하네. 이거 대단해. 근데 그게 없다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어요. 왜 자료도 안 가지고 있냐? 자료도 없으면서 왜 과학을 얘기하고 객관을 얘기하냐?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시찰단이 가기 전날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찰단이 가서 이번에 받아온 거죠. 세상에.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됐을 뿐이지 작년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포가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차님 말씀하신 확보를 그렇죠. 해야지. 자료를 확보해야지. 응. 자료를 확보해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료조차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야. 자료조차도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우리가
둘러서 얘기 들은 거잖아요. 네. 직접 일본한테 얘기 듣거나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가 연합 포럼에 어떻게 보면 자문해주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걸 들었으니 우리가 처음에는 그 과학자들한테 그 자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건 국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좀 와. 창피했어요. 좀 그러네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이 갔는데도 그러는구나. 아니 우리가 어쨌든 그 과학자들한테 부탁을 했죠. 자료 좀 받을 수 없을까요? 했더니 어쨌든 국가에서 거긴 받은 거니까 국가 대 국가로 받으라는 거죠. 아이, 그래서 저희가 일본 대사관을 요청을 그때 뭐 11월부터 계속 방문을 냈더니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답을 안 줘. 차일피를 미루고.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일본 가겠다. 딱 선포를 딱 하고 나서 일본 대사관이 항의 방문 가겠다. 왜냐면 그 전에 방문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차일피를 미루니까 네. 이제는 우리 일본 갈 테니까 그 전에 항의 방문 먼저 가겠다. 그제서야 거기 있는 참사관 정도가 우리 만날 수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료를 빨리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갔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갈 게 뭐가 올라가 있어요. 그중에 극히 일부만 올라가 있지. 다 우리는 원자료 데이터를 요구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한 거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미 받은 그 자료를 이제 받아온 거예요. 이제 받아온 거일 뿐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한 2주 정도 해서 일본 동경전력을 불러다가 일본의 국회의원이 청문회 같은 거 히어링이라 그러더라고요. 동경전력 히어링을 하고 있어요. 히어링? 히어링이라 그래요. 동경전력 히어링을 하고 있는데 동경전력 사람이 와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걸 질문하고 답변하고 네. 경제산업성이랑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랑 거기를 이제 줌회의로 하니까 거긴 줌회의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일본 통역하시는 분을 두고 그 회의에 참여를 했죠. 오. 거기서 확인한 게 뭐냐면 그분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샘플링 할 때 어디다 어떻게 했냐고. 그렇죠. 그랬더니 동경전력이 뚜껑 열고 위에 물 채취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거예요. 세상에. 동경전력이 인정했다. 근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제서 받아와가지고 이게 신뢰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동경전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확인을 그때 했고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의원이랑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방류할 때는 섞어서 하겠대요. 아니 잠깐만 지금 섞어가지고서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방류를 앞으로 하면 방류할 때 진짜. 섞어서 하겠대요. 섞어서 그때 그럼 분석해가지고 그게 괜찮은지 그때 그럼 확인할 건가?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해야지. 그래서 IAEA도 보고서에 이게 교반되지 않고 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IAEA가 시료 채취를 세 차례 할 때 첫 번째 채취하는 거를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채취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받아왔다고 저렇게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자랑을 하는 건데, 아니 전체 탱크가 1073개예요. 그렇죠. 그 중에 시료 채취 이렇게 몇십 리터 해가지고 그러네. 그거 하나가 전체를 대표합니까? 그렇죠. 어? 아니 지금 전수조사를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이에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채취 2개 한 거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섞어서 채취하고 섞지 않고 채취를 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둘을 비교 평가하든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샘플링한 것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고, 다시 말하면 현재 시료 채취한 결과 데이터는 어떠한 의미도 신뢰가 없다. 예. 신뢰할 수 없다.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IAEA에 우리가 파견 보냈기 때문에 다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IAEA 파견 보낸 사람을 윤영덕 의원이 정무위 때 국정감사로 이런 내용 제가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거든요.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말하는 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개인 자기로 자기는 참여. 개인 자격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놀러 이상하다. 아니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기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아니 비밀 유지 서약서에 해서 말을 할 수 없다면은 가서 자기가 잘못된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IAEA 그 시료 채취한 거를 가져와서
뭘 다 분석하고 있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얘가 잘 돌아가는지 평가하는 게 가장 핵심 아닌가요? 그렇죠. 삼중수소하고 탄소 14, 탄소 14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런지 성능을 그렇죠.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프스 그렇죠. 기에다가 넣기 전과 넣고 나서를 비교해봐야죠. 제대로. 그렇죠. 그 데이터가 근데 이번에 시찰단이 받아온 데이터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음,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K4, 음. J1C, J1G라고 하는 탱크 그룹이 있어요. 한 10개에서 뭐 몇십 개 정도 네. 탱크를 모아서 섞어가지고 같이 균질화 시켜가지고 만든 탱크 그룹군이 있어요. 얘네를 1년에 한 번 입출구 데이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 열어서 위에 물만 했다는 거예요. 와. 아니 그러면 IAEA가 이 알프스 성능,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성능을 확인할 게 아니면 도대체 뭘 확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번역을 해가지고 IAEA 보고서 4차 보고서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IAEA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 사항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정부하고 IAEA는 용역 관계가 아니냐. 그러네요. 위임 사항이네요. 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십시오라고 위임 계약을 체결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 TF 안에는 그러니까 그 김홍석 박사가 그렇게 아니다. 국무조정실장이 그렇게 얘기했군요. 제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우리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그 김홍석 박사가 얘기했군요. 국무조정실장은 뭔 얘기를 했냐면 IAEA의 그 활동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정부를 공유하고 네. 공개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그 자료를 공유받고 있지 않다. IAEA가 보고서 내는 것만 공개할 수 있다. 최악이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총체적으로 제가 들으면서 충격이 큰 게 그것 말고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단순하면 이거예요. 단순하면은 식당이 있는데 어느 식당이 유통기한 지난 어떤 식품으로 재료를 해가지고서 음식을 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럼 저희가 그 검증을 하려면은 들어가가지고서 그 재료 유통기한 지난 재료인지 아닌지 냉장고를 열어서 직접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하는 얘기 등 그 식당과 친한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등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속기록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요. 개인 자격인 거죠. 내 개인 자격에 가깝습니다. 네, IA 비밀 유지 계약도 맺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IA 미션에 참여하는 TF 임원 모두 TF 바깥으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비밀 서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국회에 나와서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다. 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TF 바깥으로 모든 정보나 어떤 논의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받아서 뭘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고 정보를 입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갖고 있지 않고 100% 공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공개되냐니까 보고서만 공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IAEA는 이거 해양 방류 말고는 다른 대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TF 검증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 성능에 대해서는 TF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맨날 IAEA 그것만 주구장창.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일본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이걸 줄지 모르겠습니다. IAEA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 그 계약서를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서로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IAEA가 지금 이 조사하는 이것은 국제기구로서 일본의 그 행위가 인류나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안전한 방류인지를 확인하러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IAEA 그 범위에는 주변국의 피해 그리고 바다 생태계의 영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 이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대강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니까 저는 용역관계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참여한 이분도 개인 자격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한 국가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총리께서 그거에 모든 걸 다 거는 것처럼 말하는 건 네. 굉장히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인접국가로서 이 피해를 입을 걸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알프스 성능을 검증하겠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그 시료 채취해가지고 그걸 조사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주권 국가로서 맞는 행동이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 그거를 그치. 근데 계속 요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걸 요구했을 때 협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뭐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우리가 거지. 법에 대한 국제해양법 제소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 다 협조를 해줬고 우리가 시찰단 가서 다 받고 다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라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해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마지막 자료를 받은 게 작년 3월 달에 요청한 게 9월 달로 받은 게 마지막이고 우리가 문제제기해서 그 요청한 자료가 2월 달이었지만 5월 달 시찰단 가기 전까지도 자료를 못 받았더라. 시찰단 가서 이제 와서야 뒤늦게 뒷북으로 그것도 신뢰성 없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왔더라. 이게 지금의 현황입니다.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건 이제 지금까지 얘기인데,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4월 달에는 이 자료도 없고 하니까 일본 대사관에 가서 얘기했더니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들고 다시 동경전력을 찾아간 거죠. 일본을 직접 가죠. 네, 근데 동경전력을 갈 때도 원래는 사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다른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도 못 만납니다.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뭔가의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미뤄 짐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수 언론지하고 국민의힘에서 가서 한 게 뭐냐 뭐 계속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가서 사실은 초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자료 확보는 국가 대 국가 역할이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네. 분명한 입장을 전달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요. 전달도 했고 근데 확인도 하셨어요. 근데 제대로 그 보여주지 전에, 않는다. 아니 그 전에 근데 일본의 언론들은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지가 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발언한 것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야후 포탈이 그 메인 포탈이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 관련한 콘텐츠만 300만 건이 넘었어요. 그 방문하고 나서. 네, 방문하면서 계속 그 이틀 저희가 1박 3일을 갔다 왔는데 그 이틀 동안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정치인들이 아무도 후쿠시마의 그 피난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와서 그분들을 찾아보고 현장을 보고 한 거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연락들을 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후쿠시마 현 전체 지자체 70% 이상이 뭐 결의안을 냈다고 얘기도 하고 거기 시의원을 만나봤더니 거기서 잡히는 생선의 그 세슘이나 이런 방사성 물질 오염이 조작되고 있는 현황 그거를 그 시의원이 밝혀냈어요. 밝혀내셨나? 저희는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 내부 고발자가 있었고 그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원래 100만 명당 갑상선암 18세 이하는 1명에서 2명도 발생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상황을 확인했고 일본의 어민들이 얼마나 반대가 강력하게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 바깥에 여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도로만 딱 벗어나면 우리 보통 기준치의 20배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기준치를 20배 이상 높여놓은 비상사태에서 지금 13년째잖아요.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오염이, 그 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확인을 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뒤늦게 저희가 알게 된 거지만, 네. 알프스를 다 거치고 난 것도 일본이 말하는 기준치 이하는 전체의 34%밖에 없고, 나머지 66%는 기준치의 2배부터 19,900배까지 여전히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아, 일정치가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100의 단위, 200의 단위, 300의 단위가 알프스를 통과한다고 해가지고 다 10의 단위로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아. 그래서 지난번 그 동경전력 히어링 그 회의에서도 그 원전 쪽 전문가가 동경전력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까 K4 탱크, J1C 탱크, J1G 탱크 세 개의 탱크 그룹이 얘네들은 한 번만 거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거친 거예요. 아, 여러 차례 거쳤는데 저희는 궁금한 게 몇 번을 거쳤냐? 그렇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윤영덕 의원이 그 의장석에서 한덕수 의원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몇 번 거쳤다는 건데요. 몇 번이요? 없어. 그러니까 실증 데이터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박.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쳤는지 모르는데 얘가 나온 그럼 깨끗하다고 말하는 이 세 개의 탱크 그룹도 핵종별로 다 들쑥날쑥해. 그러네. 그럴 그래서 수밖에. 어떤 핵종은 이 탱크군에는 10이 있으면 얘는 1000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10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들쑥날쑥 되어 있으니까 성능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윗물만 떠서 했는데도 그 정도면 얘를 제대로 섞어가지고 이걸 다 비교를 하면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일지를 그러네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이 안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다. 그러니 방류는 지금은 하지 말고 이걸 그러네. 확인한 다음에 방류를 하자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지 맞네요.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근데 도대체 한덕수 총리는 뭘 믿고 맨날 IAEA만 얘기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지도 않아놓고는 그리고 지금 신뢰성도 없는 데이터만 들고 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야,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라고 말하고 근거로서 가지고 나온 게 그게 근거로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게. 그렇죠. 근데 정말 진짜 아까 저는 제일 와닿았던 말이 주권 상실이다. 이거는 주권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아까 제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은 식당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음식 썼다라는 의심이 있으면은 아닌 거 확인해 주려면 냉장고 열고 식재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가가지고서 원전 오염수 저희가 그냥 직접 확인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막고 왜 있는 못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효 체제를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가서 하면 되잖아. 냉장고 열어버리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 하면 되잖아. 그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탱크가 얼마나 많은데 예, 아니 그거 가져간다고 다 없어져? 거기까지 갔으면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걸 왜 못 가져와? 아니, 쇼핑백에 담아서 좀 드리던가 의원님한테. 지금 IAEA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일본 정부의 그러한 의도는 좀 왜 이렇게 벌써부터 IAEA 검증 결과도 안 나왔고 과학적 근거에 이제 항상 주장을 하는데 자신들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IAEA 결과가 이게 안전성 문제, 그러니까 방류에도 문제 없다. 네. 그러니까 국가 기준 자꾸 이제 그 동경전력 쪽에서 이렇게 그 회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국가 기준치 이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그 질문에 그래서 서면 질문을 그 의원 통해서 넣었거든요. 네. 답이 올지 모르겠는데 국가 기준치 이하라는 게 뭐냐? 뭐예요? 그게 이제 오늘도 그 한덕수 총리가 그 1mm 시버트 얘기를 계속 하던데. 그러니까 참 섣부르게 아는 사람이 선무당이 사람 사람 잡는다. 잡는다고. 네. 우리 모두 1mm 시버트 피폭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알랄라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적게 방사성 피폭은 되도록이면 적게 줄여라 라는 원칙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폭을 받으려면 관리하는 건 1mm 시버트다. 그 추가적인 이제 인공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이 어쩔 수 없다면 일반인은 1mm 시버트고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20mm 시버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냥 1mm 시버트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라고요. 이런 거네요. 되도록이면 선생님한테 안 맞는 게 좋은데 맞을 거면 한 대만 맞는 게 좋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1mm 시버트는 그냥 다 먹어도 되고 뭐 항상 해도 되고 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mm 시버트를 어제 심상정 의원이 대정부 질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캐나다는 뭐 삼중수소가 리터당 7만 몇천 베크렐, WHO는 1만 베크렐, 뭐 유럽연합은 100베크렐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삼중수소만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마시고 했을 때 피폭 받는 양이 1mm 시버트가 되는 거는 한 7만에서 8만 베크렐 정도의 물을 우리 삼중수소 물을 마시면 1mm 시버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삼중수소만 있게. 그렇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엑스레이를 만약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위험 요소, 방사성 물질이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별로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잘 막지 못하는 캐나다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만으로 1mm 시버트를 다 채우는 거고, 그렇죠. 근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 말고도 다른 방사성 물질이 피폭이 다 우려되니까 이걸 최소화시키자 해서 이거를 더 낮추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폭을 해도 좋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다면 그 정도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애한테 그 피폭을 왜 시켜요? 그럼요. 막아야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작년 2021년 1월 15일에 올렸던 그 자료, 페이스북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찾다가 왔는데요. 뭐냐면 미국은 이제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부처별로 서로 역할이 다르거든요. 근데 환경청이라고 하는 EPA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하 공간의 라돈 규제, 그러니까 라돈에 의해서 폐암 발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라돈이 중요한 그 자연에서 발생하는 지하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그것 말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이 안전한 약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물어보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국민들한테 물어본다라는 네, 거죠. 이거죠. Communicating Radiation Risk. Communicating Radiation Risk. 제가 2018년인가 미국 국무성 초대로 이제 미국 가서 환경청을 만났을 때 이 책자를 받아왔는데 지금 업데이트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질문이 How much radiation is safe?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이 안전합니까? 했더니 There is no known safe amount of radiation. 안전한 양의 방사선량이라는 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The current body of scientific knowledge tells us this.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이 바로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We always assume that less radiation is better. 그러니까 적을수록 더 좋은 거다. 그렇죠. There are steps.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안 버릴 수 있으면 안 버려야지. 자, 그러면 왜 버려도 되는데 잠깐만. 그게 1mm 시버트면 된다라고 자꾸 그 얘기를 우리나라 총리가 하냐고. 지금 의원님이 지금 핵심으로 온 것 같은 게 자꾸 미시적인 얘기로 빠져들다 보니까 그런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덮어놓고 대한민국 정부라면 원래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 네, 싹. 지금 지금 원전 오염수가 깨끗한지 네. 그리고 앞으로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가 도대체 몇 차례를 거쳐야지 얼마 이하로 다운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죠. 그러면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만약에 기계가 고장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방사성 물질이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 그 대안 마련에 대해서 촉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일본이 정말 못 사는 나라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유엔 가서 연설을 해가지고 기금을 모금합시다. 일본의 방사성 물질 그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일본을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죠. 도대체 왜 버리냐고. 거기다가 놔둘 수가 있는데 왜 버리냐고. 그 10만 톤짜리 탱크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1000톤짜리 탱크지만 10만 톤짜리 탱크면은 10만 톤짜리 탱크 13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상식으로 결국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검증해 봐야 되고 진짜로 안전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안도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탱크도 있고 아직은 거기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방류를 막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안전성이,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반대한다. 앞에서 안전성이 확인이 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자료도 없고 잘못된 자료 가져와서 분석한다고 얘기를 하고, 응?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1mS는 맞아도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총리가 얘기하고 그런 인식 자체가 전 잘못됐다. 방사성 물질은 우리가 없을수록 좋다. 지금도 우리 핵실험이라든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여기저기서 자꾸 이렇게 보여요. 조금씩 검출이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애들 먹이는 음식에는 최대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거 130만 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거기 후쿠시마 원전 근처 가봤더니 그 옆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허벌판이에요. 왜 허벌판인 줄 알아요? 거기가 마을이 있었어요. 쓰나미 때문에 다 쓸고 간 거예요. 아이고야. 다 죽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 그래서 그 땅이 그냥 허벌판으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거기 가서 얘기 듣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유지 중에서 내 땅 써라. 보관할 땅이 모자라면 내 땅 써라. 그러는 그 후쿠시마 현에 있는 주민도 이렇게 나오신대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게 되게 지금 말씀들 듣고 인상 깊은 게 며칠 전에 그 국회 앞에서 어민들이 규탄 대회를 했어요, 관련해서. 그런데 한 청년이 올라오는데 일본 어민이 보낸 메시지라면서 그걸 대독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건 못 들었네. 네, 그래서 뭐라고? 아니 뭐 같이 싸우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민들은 대동단결했구나 일단. 제가 엊그제 뭐 수산업 협동조합이나 다 오셔갖고 얘기하기를 한국과 일본의 어민들이 같이 공동에 우리 한일 양국의 국민의 안전과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태평양 바다를 함께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반일 운동이 아니라고. 저희가 맞아요. 일본 갔을 때 일본의 언론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반일 운동하는 야당 정치인이라고 타이틀을 누가요? 걸어가지고. 누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 언론에 소개되는 걸 보고 참. 근데 저희는 주장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바다를 후세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공동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일본의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도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어민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곤 있어요. 근데 지금 7월달 방류에 임박해갖고 좀 약간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차피 방류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방류될 수 있죠. 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방류가 되더라도. 3번 질문 좀 해주세요. 마침 네. 거꾸로 흐르는.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싱하이미 대사를 만난 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언론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싱하이미 대사의 중국의 나팔수냐 이런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말 조급함 그리고 정말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중국 대사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그 연대를 형성하고 공감대 같이 공동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 언론이라던가 각종 언론에서는 반일 운동을 한다, 괴담이다, 싱하이미 대사의 나팔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결국엔 일본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주장이 거의 같은데 첫 번째는 IAEA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에 충분히 기인해서 이거 방류를 하는 거니까 문제 없다는 게 첫 번째고.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깨졌다고 그거 여러 가지 신빙성이 없다는 게 두 번째가 바로 우리 돈 없다.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맨 처음에 대기로 방류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도크가 오염되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바다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보관 비용 어쩔 거냐 이러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싸워 나가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 거냐 이제 그걸 물어보신 거죠. 뭐 중국 대사관 방문한 거 뭐 이런 거 다 자치하고. 자치하고. 잠시만요. 저 좀 비춰주세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양현영 의원님은 국회 들어오기 전에 환경 문제, 탈핵 문제로 투쟁하셨던 분이에요. 아스팔트 동지고요. 네. 그래서 투쟁가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투쟁가에게. 투쟁해야 되는지. 아유, 그러니까 저는 투쟁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운동을 할 때 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결과 우리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됐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 논거는 선 것 네, 같아요. 이제. 선 것 같아요. 네. 그게 첫 번째고 그 내용을 좀 더 잘 정리해서 계속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지금 Q&A 자료나 이런 걸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당원분들에게 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당에도 혹시 받으셨으면 네.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또 저희 제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들이 잘 나와 있고 또 이런 동영상도 지금 찍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운동가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을 알리는 거. 그렇죠. 네.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는 괴담이 아닙니다. 30개월 미만 그 많은 사람들의 투쟁 덕분에 그 중학생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거리에서. 덕분에 우리가 값싼 미국산 쇠고기 먹을 수 있어요. 30개월 미만만 들어오니까. 네? 그 동물성 사료 안 먹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대겠죠. 저도 연대. 이제 일본 국회의원이나 계속 연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수산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회 이 정치인들과 시민, 당원 그리고 어업인 우리 엄마들 이 같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방류가 되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됐다 하더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거니까 방류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30년, 100년, 200년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권을 바꿔서 우리가 제소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 활동하는 것도요. 그 제소하기 위한 사전 근거자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동경전력한테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동경전력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답을 안 줘요. 이런 사실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할 겁니다. 다 기록을 해서 일본 정부가 자신이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변 국가에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로 남기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소하는 데 도움을 얻을 국제 변호사들 다 섭외해 놨어요. 지금 유럽 쪽에도 있고 미국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실제로 제소를 해봤던 변호사도 저희 이재정 외통위 간사위원이셨는데 이분이 또 다 컨택 포인트를 확보해갖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같이 토론했어요. 국제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면서 결국은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 몇 분이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지금 수조 원대에 이르는 피해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보상이라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 정부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도 올렸는데 질의를 지금 동경전력에도 보냈는데 지금 작년에 일본의 어민들에게 500억 엔을 지원을 하는 걸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로 치면 한 6천억 되죠. 네. 그리고 올해 또 4조 원인가요? 우리로 환산했을 때 또 지원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있어요. 어민들이 받지 않겠다고 지금 항의하고 네, 있는 네. 근데 상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신사협정처럼 MOU를 맺으면 그 약속은 지키게 돼 있대요. 근데 2015년에 동경전력이 일본의 어민 협동조합 연합회인가 거기 분들하고 그분들의 어민들의 양해가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민들은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돈을 저렇게 자꾸 주겠다고 하는 거다. 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성해달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럼 일본의 어민들만 피해 보냐? 우리나라도 피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일본 정부 사는 대로 우리가 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류를 막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준비도 해야 되고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도 저는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역시 투쟁가 선배님. 아, 희망이 생기네. 희망이 생겨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어민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보상 안 하냐라고 했때 대통령실에서 그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실질적인. 실질적인 피해가 맞는 게 제가 이제 경기도당이 현장도 막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가는데 현장에서 시민들이 저한테 딱 임하는데 제가 말이 막힌 게 오염수 마시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은요 이거요 수산물 안 사 먹어요. 예. 실질적으로 피해가 바로 갈 겁니다. 이거는요. 그게 이제 예. 일본에서는 풍문 피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방송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사람 감정적으로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은 과학은 그 사실의 극히 일부를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세상이라는 건 그것만으로 운영되지 않잖아요. 정치가 있고 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민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내 여기 우럭에 방송 물질 안 나왔어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사면 그건 피해지. 근데 그걸 왜 그러냐? 해양 오염수 투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산다. 근데 이거와 저거는 몇 년이 걸리고 이거 얘기해봤자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이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있어요. 사실 생활경제 영역에서 사고 실험 하나 개발한 거 있는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ELS 피해자들을 설명하려다가 만든 건데 여기에도 만든 게 햄버거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다 햄버거를 좋아해요. 근데 앞에 햄버거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어요. 사고 실험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네. 근데 우리는 이 햄버거 중에 하나를 먹을 거예요. 자, 준비 시작하면 고를 건데 1번 햄버거에서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썩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그냥 불안할 뿐이에요. 자, 햄버거를 고를게요. 준비 시작. 무슨 햄버거 먹을 거예요? 1번 빼고 먹겠지. 그렇죠. 바로 이거요. 이게 뭐냐면은요. 무언가 구리다, 무언가 꺼림직하다라는 것은 그것의 선택을 지양해야 될 명확한 이유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충분한 이유는 돼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다양한 상태에서 무언가 구리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양해야 될 분명한 근거는 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는 될 수 없지만 확실한 근거는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럼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사라지나요? 우리 보고 자꾸 괴담 얘기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괴담의 진원진 저부터 압수수색 하시겠네요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괴담 생산하는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닫으면은 그 사실이 사라집니까? 장난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저야 이제 국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걸 번역을 했지만 국민분들이 거기 가서 다운받아갖고 보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토론회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제가 입 다물고 있다고 이게 다 사라집니까?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꼭 이겨먹겠다고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협박하고 처벌하자. 괴담이니. 이게 진짜 시민들이 이 선택에 맞는 게 수산물은 어떤 다른 대체제가 있는데 제일 지금 공포에 떠는 게 소금. 맞아요. 소금. 실제로 저희 그 촛불행동에 이렇게 전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신안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실제로 문의가 그렇게 많이 돼요. 지금. 저는 소금에 그 방송 물질이 많이 들어갈까 싶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심정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에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검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관련 시장이 이제 결국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 뭐라도 조치를 하는 게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양희원영 의원님 주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결국에 하고 있는 일들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고, 방류 후의 작업을 위해서는 또 이제 국제해양법 제소라든가 어민들에 대한 보상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시는 걸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만약에 양희원영 방류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막을 수 있도록 활동은 끝나지 않아야 된다. 네.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민주당의 창과 방패 양희원영 의원님이십니다. 매우 든든합니다. 지금. 혼자서 창과 방패를 다 맡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 저희 위원들이 많아요. 위원장님 유성곤 네. 위원장님, 지금 고문으로 김상희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또 새롭게 이재정 의원님, 네, 그 해외 국제연대랑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벌어진 일들이에요. 의원님이 겪으신 윤석열 정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참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네. 한덕수 총리나 성일종 단장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다 기조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네, 맞아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방류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방류를 하겠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최종 결정은 2022년 4월과 7월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었고 이 김홍석 박사를 파견을 했고 그랬으니 그 결과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IAEA 아니다 국제해양법 제소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거고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해양법 제소를 준비해서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IAEA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으면 공유하고 공개를 해야지. 만약에 개인정보 비밀 서약 맺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그만둬야지. 난 그렇게 하는 건 못하겠다고 해야지. 그 다음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전 정부 탓만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뭐 가스요금 10배 뭐 올랐는데 전기요금 하나도 안 올린 게 문재인 정부다 이런 거짓 자료를 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것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남 탓하고 책임을 미룰 거면 못하러 국정 운영은 못하러 뭘 위해서 하고 왜 하냐고 그냥 자신 없으면 넘기라고. 그러네요. 그 말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정권 아니 교체를 1년이 함께. 넘었는데도 전 정부 탓을 해. 그리고 그러니까요. 자기 정부 때 국제가스 가격 갔을 때 제대로 반영 못해서 역대 최대의 적자인 30몇 조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자도 있었지만 흑자도 있었고 왔다 갔다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 전기요금을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도대체 몇 배가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 탓만 하고 있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TF 만들어줬고 파견시켜놨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할 일을 하지 않고 맨날 탓만 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은 넘기라고. 그럼 잠깐만요. 아까 그럼 그 질문을 받아서 해주신 건데요?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한다면은 남 탓하는 도대체 정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던 정부다. 무엇을 하고 왜 권력을 잡았는지 국정 운영의 방향은 무엇이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정부다. 일 안 하는 정부다. 압수수색 말고는. 압수수색 말고는. 압수수색이든 언론 장악이든 이런 식의 이미 위법하다고 확인됐던 그리고 법을 거스르는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그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정부로밖에 안 보인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 이거 홀려가지고 들었네요. 오늘 아주.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핵심까지 집어주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팀장 윤석열 권력의 사유화를 조사하고 영웅이 돼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스스로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라는 핵심을 집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의원님 오늘 더민주 처음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유, 소감 좀. 뭐 제가 말이 많았죠? 아, 좋았어요. 최고. 너무 네, 네. 편했어요. 이렇게 네, 편하게 네.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경기도의 당원 여러분들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양현영 의원님 모셔가지고 얘기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아, 이슈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한 번에. 좋았고, 여러분들 이거 2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더 이슈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래네. 우리 변호사님.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해주세요. 이제 레거시 방송 나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정말 일관성이라던가 어떤 객관성 있어서도 그냥 신뢰성 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 안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양희원영 의원님과 저 민주당이 있으니까 국민들 이제 함께 하십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를 하는 우리 양현영 의원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